안녕하세요. 제게 뒷담화 이창호입니다. 오늘 또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새 SK 최태원 회장님 얘기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최근에 상공회의소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에도 추대되고 또 그 작년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뭐 연봉을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네. 있고. 이번 주에 뭐 주요 이슈 인물이죠. 예. 세계에서는. 네, 우선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네. 이제 제안 받아서 수락을 했는데 정말 수락했나요? 수락을 한 거 아닌가요? 아직은 오늘이 2월 1일 날 추대가 되었고, 예, 추대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3일인데 아직 뭐 수락했다 음. 공식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락을 수락하겠죠. 할까요? 예. 수락하겠죠.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 정확하게는 예.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는 게 이제 관례니까. 알려죠. 서울상공회의소에 지금 단독 추대가 예. 되었는데 4대 그룹 회장 중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된 건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의 재계의 대표적인 단체. 정경련. 원래는 정경련이 있었고 정경련 초대 회장이 정주영 회장. 예. 예. 일본의 게이다렌을 이제 흉내내서 만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경총도 있습니다. 예. 경총.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대표격인 경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는데, 뭐 잘 알듯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정경련이 몰락을 했죠. 예, 지금 이제 삼성, SK, 또 현대차, 또 LG인가요? 네, 전부 다 4대 그룹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정경련에 내는 회비가 뭐 70% 이상 차지한다는데 네. 4개 그룹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정경련은 사실상 조금 약간 유명무실해졌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빠진 네. 상태고. 재계의 뭐 대표성을 잃어버렸 봐야죠. 예. 그 대표성은 기자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경련의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예. 삼성 그 그룹 본사에 많이 모여 있느냐.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한상공회의소만큼 삼성그룹의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나라 재계의 역할은 거기서 한다고 이제 결국에는 기자들의 숫자가 출입 기자 수로 따지면 이제 청와대 같은데 엄청나죠. 다른 그건 어느 부처보다도. 국회.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걸로 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쨌든 그 재계의 맏형인데 2월 1일 날 단독 추대를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저도 몇 곳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제 뭐 보수 쪽도 있었고 지금 있었는데. 근데 그날 마침 또 SK 하이닉스를 그 작년에 받은 연봉을 반납하겠다는 발표랑 또 같은 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대 받는 날 예. 최태원 회장이 그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M16 공장에 이천에 있는 거죠. 예. 준공식에 갔었는데 예. 그날 뭐 추대받고 막 준공식 하니까 굉장히 잔치 분위기잖아요. 예. 잔치 분위기인데 SK 하이닉스 노조가 피켓 시위를 했다는 거죠. 한 20명 정도. 네, 20명 정도 피켓을 들고 왜 원래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인센티브 이거밖에 안 주느냐 뭐라고 피켓 시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기본급의 400%거든요. 예. 그게 연봉의 20% 돼요. 예. 근데 경쟁사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연봉이 50%. 그러니까 그 발표가 이제 1월 28일 네, 날인가 맞죠. 회사에서 이제 네. PS에 대한 발표를 한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 피켓 시위를 하니까 뭐 축하 연설 하러 앞에 나갔다가 느닷없이 아무런 그 보좌관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연봉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월 1일 날은 그러니까 서울상의 추대와 같이 걸리는 거죠. 일단 뭐 상위 회장을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수락할 것 같고요.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대한상위 회장 추락 이전에도
우리 기억해 보시면 2017년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 갔을 때 4대 그룹 총수가 다 같이 갔잖아요. 예. 그때 이재용 부회장, 그 당시 정의선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 우광우 회장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맡은 역할을 자칭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재계의 맡은 역할을 뭐 좀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치는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대한상의 제가 들은 정보로는 한 벌써 2년 전부터 차기 대한상의 회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임기가 지금 한 3년 되나요? 지금 그렇죠. 박용만 회장이 이제 3월이면 3월이면 이게 만료되죠. 예. 그때 취임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수락을 안 하면 박 회장님이 다시 연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미 연임하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적고 그리고 또 이 그 회장직을 맡으려면 그 기업에 사세하고 영향이 있어요. 두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이런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유명무실해졌고 그렇다고 경총이 아주 뭐 파워가 있어서 재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이번 정부 들에서 대한상의가 재계의 맡은 역할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계의 목소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 되면 좀 재계의 강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SK그룹이 그 최태원 회장이 지난 한 4년 정도의 중점으로 그 어떤 정책을 폈던 게 뭐냐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ESG 그렇죠. 사회적 가치였어요. SK그룹의 사회적 가치를 게임 주창을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다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는 일관되게 ESG예요. 그렇죠. 네, ESG 기업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 ESG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면 맞는 거죠. 그 흐름이 공교롭게도 정부의 흐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계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너무 정부 정책의 코드에 계속 발맞춰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 코드를 발맞춰주는 사람이 재계 입장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려가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정경련은 이제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런 뭐 주요 경제단체장 초청 회의나 이런 데 잘 안 가고 그렇죠. 오히려 상공회의소 회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위상이 이제 좀 변화가 위상이 생긴 것 완전히 같아요. 바뀌었죠. 예. 대한상의가 지금 실질적인 뭐 재계의 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최 회장님은 이제 연봉을 반납을 하기로 했는데 뭐 노조원들이 그 보너스 적다 그래서 그냥 반납하겠다고 그냥 단순히 한 건가요? 규모나 이런 건 저는 그 부분도 그 이제 어제하고 오늘 다른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볍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그룹 회장인데 그 피켓이 몇 번 했다고 그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이슈는 딴 데 있는 거거든요. 회장 정도 되면 왜 저런 피켓 시위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차근차근히 뭔가를 투명 절차를 밟아 따져서 뭔가 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걸 해야지 그 자리에서 피켓 시위한다고 적극적으로 나 연봉 반납하겠다 그러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벼운 처사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DS 사업부에 비해서 PS가 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2017년하고 18년은 기본급의 1000%를 PS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는 PS는 안 주는 대신에 그 일종의 성과급 형식으로 400%를 줬고 그렇죠. 그때 2019년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2조 한 7천억 정도. 근데 지금 작년 영업이익은 5조가 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조에서 볼 때는 영업이익이 2배로 늘었는데 왜 작년하고 똑같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첫 번째는 기준이 불명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어느 기업이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 계획의 올해 성과 목표는 이건데 이 PS라는 게 뭡니까? 그 성과보다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을 그렇죠. 때 예. 그만큼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인지가 관계없고 관계없고 처음에 설정한 목표 를 얼마나 많이 달성했냐. 거기에서 그렇죠? 얼마나 추가적으로 그렇죠. 초과해서 달성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영업이익 초과 달성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기업이 그렇죠. 힘든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과연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하고 나서 2020 작년 초반에는 그때는 안 줄라다가 경영진에서 완전 너무 서운하지 않느냐. 처음에 안 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과 달성 안 했으니까. 그때는 안 주는 게 맞았어요. 아니 기준을 잡았으면 안 줘야죠.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고 그러면 안 주는 게 맞으면 안 줘야 됩니다. 안 주고 그랬으면 오늘 같은 문제가 없었죠. 안 줘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4%를 줬어. 근데 올해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또 4%를 줘.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같은 반도체 그 쌍두마차긴 한데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있는 직원들과 SK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 연봉차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봉 차이가. 연봉차도 실질 연봉차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경력직 직원들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야 되는 움직이죠. 그뿐입니까?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뭐 연봉 몇 배를 가져갔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다시 문제 되게 됐잖아요. 어쨌든 삼성전자와 연봉 격차도 있는데다가 그 연봉에 삼성은 50%를 준 얘기는 20%밖에 안 준다. 불만을 들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는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니까 부장 우리가 수석 연봉이라고 하죠. 부장 연봉이 한 1억 정도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부장급의 연봉이 최소 1억 5천 이상 될 겁니다. 그래 연봉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죠. 나는 데다 뭐 더 정확한 거 제가 더 뭐 확인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트상에 기업 보고상에는 삼성전자 평균 연봉은 1억 정도 됩니다. 9,800만 원 1억가 되는데 그렇다면 부장 연봉은 더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그 연봉 차이에다가 그 인센티브를 하면 당연히 불만. 첫 번째 이슈는 아마 기준이 불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비교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연봉보다 적은 것도 감수하고 일을 하는데 이것조차 안 준다면 그래서 아마 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이닉스 측에서는 빨리 이거를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일단 기준의 투명화, 절차의 투명화, 그리고 페어하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조직은 흔들 수밖에 없죠. 근데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통해서는 30 이상을 가져갑니다. 30억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받는 것은 주 SK, SK텔레콤, 뭐 이노베이션 뭐 다 가져가는데 그 SK 하이닉스의 연봉을 반납하겠다는 거죠. 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그렇죠. 직원들한테 나눠줘봐야 뭐 그러니까 그 처사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막 불만을 하니까 됐다 이거는 난 안 받을 테니까 기분 나쁘게 난 안 받을 테니까 이거 다 가져가라 이런 식인 거로 하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이면 안 돼요. 감정적이다. 그럼요. 적극적이어서는 어떻게 그 큰 규모의 조직을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봉급으로 주기보다는 무슨 기금 같은 형식으로 아마 돌려줄 거라는 예상이 저는 뭐 기금을 돌리고 뭘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처사가 바르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최태장 회장으로서는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 상반기에 17억 5천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봉급하고 보너스하고 해서
뭐 하반기 받은 것까지 다 반납을 해도 특별히 그 먹고 살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SK 배당금만 해도요. 음. 예, 배당금에도 몇백억까지 같이 하시니 사실은 그 급여는 상징의 의미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인재 채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 이제 그 SK 하이닉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경력직 뽑는다는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거기다가 이 와중에 SK 하이닉스가 또 경력직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요? 예. 그 말은 이제 노조나 직원 입장에서는 아 기분 나쁘면 나가면 나가라. 우리 경력직을 뽑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빨리 좀 어떤 절차의 투명화,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그 푸는 방법에 대한 어떤 공동의 어떤 결의, 합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23일 날 네. 서울 상의에서 추대를 받아서 이제 취임을 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겸임을 하는데 상공회의소 위상에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수락을 하고 취임을 한다면 상공회의소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이 또 그 후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을 아우를 수 있는 또 같은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4대 그룹 지금 회장급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연장자죠. 많죠. 예. 그래서 맡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4대 그룹 뭐 모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뭐 그 평양 갔다 오고 나서 같은데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위상이 커지고 그러겠죠. 예. 네. 지금 뭐 그 말고도 지금 뭐 플러그 파워라고 있나요? 뭐 하여튼 뭐 투자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 관련된 수소차라든지 관련된 투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SK 관련해서 한번 다루겠지만 뭐 지금 이혼 소송도 재산 분할도 지금 계속 걸려 있죠. 진행되고 있죠. 예, 다시 어제부터 돼 있죠. 뭐 개인사적으로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고 SK그룹의 위상이 커지고 상공에서 커진다면 이제 어떤 제재를 더 던질까 그것도 좀 관심사인 관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다뤄보시죠.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